이병국 새만금청장이 삼성이 투자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출처도 밝히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어서 국면 전환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의 비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교수들의 연구비 착복도 잇따른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도심 경관을 위해 그려놓은 마을 벽화가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조성만 해놓고 사후 관리가 안 되는 탓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낙담한 도민들에게는 낭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발언 당사자가 새만금 개발청장으로 국면 전환용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철회 문제가 한 달 가까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 뒤늦게 전락도를 찾은 이 청장은 삼성이 MOU를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투자를 검토했던 풍력 발전, 태양전지 사업은 사업성이 없어 사업을 철수한 상태이고 또 삼성에서 새로운 투자 계획이 있으면 새만금 투자를 우선 검토하겠다는 의향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문서를 통하거나 자신이 삼성 이사를 직접 만난 것은 아니라며 삼성 측의 창구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누군지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 채널을 통해서 그룹 입장이다 라고 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청장은 나아가 지난 2011년 당시 삼성과의 MOU는 전락도가 총리실의 요청에 이루어졌다며 정치적 의혹에 대해서도 전락도에 공을 넘겼습니다. 이 청장의 말대로 삼성이 투자 의지가 있다면 지난 4월 왜 전락도에 사람을 보내 투자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는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전락도 역시 삼성이 투자 의사가 있다면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한다며 이 청장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제 관심사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삼성의 어떤 이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간 이 문제에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해온 이 청장이 갑자기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투자 철회가 아니라며 삼성 두둔에 나섰습니다. 삼성은 침묵하고 전락도는 무기력한 가운데 새만금 개발의 정부 대표인 이 청장은 삼성 문제의 본질 희석과 물타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농수산대학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교수들은 연구비 수천만 원을 빼돌렸고 심각한 예산 낭비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한 해 200억 원이 넘는 국비를 받아 운영하는 국립농수산대학.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이 대학의 교수 A씨는 인건비 명목으로 한우자조관리금위원회 등에서 7,4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절반가량인 3,7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꾸미는 이른바 유령연구원을 동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다른 교수 2명은 학교에서 받은 해외여행비 1,700만 원을 여행업체에 주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산 낭비도 심각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을 앞둔 지난 2013년 새로 지을 기숙사의 구조를 감안하지 않은 채 침대 230여 개를 구입했고 1억 2천여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비리와 낭비 사례 등 56건을 적발한 농식품부는 비위에 연루된 교수 4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비롯해 직원 20여 명을 징계 또는 경고나 주의 조치하도록 대학에 요구했습니다. 기관의 이제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전하고 맞물려 있어갖고는 이전하면서 이제 세계천이나 그런 것들이 좀 적정하게 됐고. 정부의 지원과 혜택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된 관리 감독에서는 벗어나 있던 농수산대학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협의를 해서 청년 교육도 시키고 공직같이 함양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난 농수산대학을 계기로 산하기관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든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하루 완주 13.5, 전주 8.8mm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장마는 다음 달 초순까지 계속돼
지난해보다 60%가량 많은 350mm의 비가 예상되며 7월 하순부터 다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소강 상태에 접어든 장맛비는 내일 밤부터 내리기 시작해 모레 오후까지 30에서 80mm가 예상됩니다. 남고 산성에서 전주천으로 흘러드는 산성천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염되고 물난리가 반복되던 곳이었는데 한옥마을과 연계된 탐방 코스로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고산성 아래쪽에서 전주천으로 흘러든다고 해서 산성천이란 이름이 붙은 곳. 5년 전만 해도 좁은 산성천을 가로질러 30여 개의 시멘트 다리가 있었고 작고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천 한쪽에 주택 50여 채가 철거됐고 그 자리에는 남고산성까지 이어지는 시원한 산책로 2.3km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천 폭도 6m에서 12m로 넓혀 어지간한 큰 비에는 물난리 걱정도 덜게 됐습니다. 큰 집들이 쭉 있었잖아요. 집, 막 그 쓰러지는 막 그런 집들을. 그 집을 다 철거를 하고 정리를 하니까 그게 좀 환경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하천 공사 때 나온 돌들을 이용해 인도와 하천을 구분짓는 돌벽을 1km가량 쌓은 것도 특이합니다. 전주시는 국립무형유산원을 거쳐 전주천으로 합류되는 산성천을 따라 관광객들이 남고산성 쪽으로도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등산적인 위주로 많이 갔다고 하면 지금은 편안하게 이제 갈 수 있는 관광의 루트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약 한 달 뒤면 마무리되는 전주 산성천이 재해 위험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새로운 탐방 코스로도 좋은 평가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라북도는 혁신도시 주변의 축산 악취를 줄이기 위해 김제 농업기술센터에 익산 왕궁축산단지에서 실증된 악취를 잡는 미생물 3종을 배양하는 시설을 지원합니다. 익산시는 유용물질 EM으로 불리는 미생물을 배양해 10개월간 왕궁축산단지 축사나 퇴비사에 뿌려 악취가 일부 줄었다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도심 미관과 주거 환경을 살리는 기능으로 한때 마을 벽화에 대한 호응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사후 관리로 방치되면서 오히려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이몽진 기자입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 근처 아파트 옹벽에 그려진 벽화가 페인트가 벗겨진 채 볼성 사나운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림이나 글씨가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벽면이 지저분해졌습니다. 주민들도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흉물로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먼지도 안 좋고 그러니까 금방 벽화가 더러워져서 지나가다 보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군산시가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송풍동 야생마을 벽화도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습니다. 비탈진 콘크리트에 표현한 꽃그림은 조잡하고 색이 바래서 외지인들은 물론 마을에서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탕의 배경을 좀 바르고 나서 그 바탕 위에 확 드러나게끔 뭔가 그 공감이 누가 보든지 딱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도시 경관 개선과 정서 함양을 위해 만든 벽화들이 관리 주체가 모호한 데다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정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 시내에만 10여 곳이 조성됐는데 최근에는 중앙정부에서도 예산 지원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만들어진 벽화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을 들여 철거나 보수를 하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차후로는 우리 군산만의 특색 있는 벽화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작한 벽화 조성 사업이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의회를 위해 초당적 협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도의회는 감투 욕심에 귀를 닫아 특정 당의 의회직 독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창익 기자입니다. 의석수의 75%를 차지하는 다수당 더민주 소속 도의원들이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모였습니다.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 의총으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당과 나눌 것인가를 놓고 찬반을 물었지만 이번에도 찬성은 과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당이 싫어 떠난 탈당파들인데다 한때 동료였던 의원을 고발해 재판까지 받게 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동료 의원 지금 선거법으로 얼마 전에 기소돼가지고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러나 속내는 2년 뒤 선거를 앞둔 다수당 의원들 간의 감투 싸움에 있습니다. 속내로는 상임위원장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오는 28일부터 임시회에서 의장당과 상임위원장 11자리를 차례로 선출하지만 소수당인 국민의당 의원이 포함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내심 한두 석의 양보를 기대했던 국민의당은 협치가 무너졌다며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70%라는 선택을 해줬잖아요, 국민의당을. 거기에 대한 일만의 여론을 무시하고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충청북도의회는 2년 전 21석의 새누리당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의장단을 싹쓸이했고 10석의 더민주당은 의정활동을 보이콧하며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양보 없는 감투 싸움이 빚어낸 싹쓸이 의총 결과는 일하는 의회 대신 극심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입주한 4개 공공기관들은 내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고등학교 졸업 부직자를 위해 채용 콘서트를 열어 채용 요강과 공기업 취업 사례, 모의 면접 등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혁신도시 공기업이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고용 인원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2번 이상 탈락할 경우 승진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교감 승진제도 강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감 자격 연수는 필요한 정원의 110%를 선정해 동료 평가와 공개 검증, 면접 등을 통해 10%가량을 탈락시키는데 탈락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주시 인권위원회가 구성돼 오늘부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시 인권위원회는 인권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권 보장과 인권 증진을 위한 심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에 부안 위도와 군산 어청도를 선정했습니다. 위도는 가족여행이 적합한 섬으로 군산 어청도는 먹을거리가 풍성한 섬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라북도 장애인체육회가 국제대회에 입상한 선수들에게 포상금을 주고 격려했습니다. 포상 선수는 중국 오픈 육상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전민재와 전은배, 벨기에 장애인 사이클 도로 월드컵 전미경, 또 아시아 장애인 볼링 대회 문경호 선수입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전북현대가 추진한 맨시티와의 친선 경기에 대해 불허 방침을 내렸습니다. 연맹은 전북현대가 심판 매수 사건으로 무리를 빚음에 따라 불허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시가 내년 U20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 186면을 확대했습니다. 또 호남제일문 인근에 추가된 진출입 도로를 개설해 군산, 익산 방면 차량들로 인한 병목 현상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전라북도와 세계 태권도 연맹은 내년 6월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은 물론 태권도 성지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보고 206개 전 회원국의 참가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